정부가 오늘 제4차 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발 고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일자리와 기간산업기금 지원 기준을 밝혔습니다. 네, 그동안 깜깜이 논란이 있던 공시지가가 정말 기준이 들쑥날쑥하게 산정되고 검증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김대호의 경제일기에서 살펴보시죠. 박사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부가 55만 개 플러스 알파 일자리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밝혔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10만 개 등이 포함이 됐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지난 4월 달 우리 고용 통계를 한번 보면요. 사라진 일자리, 그러니까 일자리에서 쫓겨난 사람의 숫자가 47만 6천 명이었습니다. 5월 달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이 대목을 정부가 고용 절벽 상황, 일자리를 잃어서 고통을 받고 수입이 없어서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면서도 정부 업무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오늘 경제 제4차 중대본에서 55만 명을 고용을 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예산을 3조 5천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것을 3차 추경으로 국회에 요청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55만 명의 그 새로 정부가 채용하기로 한 단기 일자리 구성을 보면요. 네. 현재 지금 이 정부의 비대면, 그러니까 정부에 직접 나가지 않고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일, 이를테면 정부의 전산망을 만든다든지 또 홈페이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일을 도와주는 사람 10만 명, 또 생활 방역을 할 수 있는 전국 곳곳에서 이 방역, 거리 지키기 등을 비롯한 이런 인력들, 또 재해 시설을 도와주는 인력들, 이래서 이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만 최장 이 6개월간 그야말로 단기 고용 대란을 수습하기 위한 55만 명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기로 한 것입니다. 네. 예. 4차 경제중대본 회의도 역시나 일자리가 화두였는데 이와 더불어서 나왔던 내용이 이제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회사채와 기업 어음을 사들이는 방안도 마련이 됐고 기간산업 안정자금을 다음 달에 지원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가 됐습니다. 항공업, 해운업, 숨통을 좀 트일 수 있을지요? 예, 방금 말씀 올린 55만 개가 일자리 대책이라고 그러면요. 예. 지금 기간산업 안정기금이라든지 회사채는 중소기업과 대기업들 중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딱 정조준해서 타겟 지원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우선 이 회사채 지원은 상당히 파격적인데요.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이 만든 특수목적법인에다가 8조 원 정도의 돈을 빌려준 다음에 산업은행이 거기서 2조 원을 합해서 10조 원 규모를 가지고 시중에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사들어갑니다. 예. 우리나라 그동안의 한국은행 역사상 한국은행이 직접 이 기업체의 회사채를 사준 전례가 없거든요. 네. 또 이걸 한국은행이 직접 어떤 기업을 사주거나 팔게 되면 그 한은법에 위반이 된다는 이런 소지가 있었는데 정부와 한국은행이 타협을 해서 산업은행을 경유해서 결국은 한국은행 자금 8조 원, 또 정부 자원 2조 원, 이 10조 원이 들어가서 회사채를 사겠답니다. 회사채는 지금 기업들이 자금줄로서 가장 중요한 건데요. 갑자기 돈이 돌지 않으면 회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조달해야 되고 또 작년, 재작년에 발행해놨던 회사채가 만기가 들어오면 그거 갚아야 되는데 이걸 못 갚으면 부도가 날 수 있거든요. 그 부도를 막아주겠다 하는 것이 이 회사채와 기업어음 대책이고요. 이제 또 하나는 전체 이 기간산업 안정자금은 이것은 약 40조를 투자해서 대기업들 중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를테면 항공사, 해운사 이런 건 갑자기 지금 수요가 없어져서 자금 사정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 이게 기간산업 안정자금 40조를 더해주겠다. 다만 이것은 그 기간산업 안정자금을 받으면 고용을 90% 이상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을 달기는 했습니다. 네. 자, 공시지가 얘기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감사원이 보고서를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지난해 공시된 전국 단독주택 또 토지 공시가격 오류가 있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공시가격이라는 것은 땅값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가격이고 이 가격은 가장 중요한 것이 세금의 과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정부가 정하는 저 공시 가격에 따라서 세금을 많이 내기도 하고 적게 내기도 하고 예. 또 경우에 따른 면제받기도 해요. 그런데 그 공시 가격이 아예 잘못됐다. 땅값하고 주택 가격 전체의 30% 이상이 터무니없이 됐다고 감사원이 그 문제를 적시해서 국토부로 통보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국민들이 내는 세금에 대한 소위 공공성이나 합리성이 이 입증이 되지 않아서 불평불만이 많아질 수 있고 세금 행정이 마비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 신뢰도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네. 점에서 이번 이 대규모 공시가격 차질은 시급히 해결해야 될 상당히 큰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인데 차이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근데 예. 이것 때문에 이제 억울하게 세금을 내신 분들은 이게 좀 민감한 문제라서 예. 혹시라도 많이 내신 분들은 환수를 받을 수 있는 건지 뭐 예, 굉장히 어떤가요? 중요한 대목이신데요. 지금 중요한 게 감사원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던 아주 말 못할 사연이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같은 집인데요. 이 땅에 대한 공시가격이 따로 있고 땅과 집을 포함한 주택에 대한 가격이 따로 있거든요. 네. 그런데 땅값이 땅에다가 주택을 더한 가격보다도 훨씬 더 높은 집이 수십만 채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국토부의 공시가격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집값이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데 화려한 이 외벽, 대리석까지 지어놓고 있는 집이 집 플러스 땅값이 땅값보다도 훨씬 싼 이런 말 못할 사연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정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문제를 적시해서 고쳐라. 뭐 그 밖에도 같은 지역인데도 차이가 나는 거 이것은 뭐 터무니없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맞는지 안 맞는지를 그 해당자들이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땅값이 땅 플러스 집값보다도 더 비싸다. 네. 이런 문제는 시정하지 않으면 더 이상 정책이 나아갈 수 없는 거거든요. 참 심각한 상황에 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토지하고 이제 단독주택만 감사가 됐는데 이게 아파트는 어떻게 좀 할 필요가 없는 건지요? 그렇습니다. 전국에 지금 단독주택이 한 380만 가구가 있고요. 또 공동주택, 아파트 등에 살고 있는 공동주택은 1,400만 가구로서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는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살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원은 인력 부족, 시간 부족을 이유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감사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물론 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일반 단독주택이나 땅에 비해서는 조금 정확성이 높으리라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있거든요. 자기가 세금을 터무니없이 많이 내고 있지 않은가. 그에 대해서 이의 신청한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지금 수백 % 높아진 상황이에요. 아시다시피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면서 공시지가를 높여서 세금을 더 많이 가진 자에게 더 많이 걷는 이런 정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정책 방향이 옳다고 해도 공시지가가 불안하고 객관성이 없다.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 국토부는 공시지가를 어떤 기준으로 매겼는지 그 근거를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둘러싼 국민들의 불평, 불만 이것이 계속되리라고 보고요. 이게 고쳐지면 이것은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지방자치제가 재산세, 종부세 등을 수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고친다 하더라도 과연 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해줄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가격이 정정된다 하더라도 세금을 환급받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다음 주제인데 정부가 주류 제조부터 판매까지 정과정에 걸쳐서 규제를 대거 손질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뭐 주문을 할 때 음식값보다 술값이 좀 적게 나오면 뭐 함께 주문을 할 수 있다 이런 거 같아요. 예, 술 주류 규제를 개선하라는 얘기는 사실 여러 국민적인 요구사항이 많았고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요구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강도 높은 규제를 합니다. 술을 많이 못 먹어서 국민 건강을 챙겨나는 그런 측면보다도 이 술에 대부분 세금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세금 관리 측면에서 그렇거든요. 너무 지나치게 엄격 통제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술은 발전이 안 되고 가격이 비싸고 해외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술은 가격도 싸고 더 맛있고 질이 좋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주류 시장이 외국산 술에 의해서 점점점 잠식되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규제를 풀자. 이를테면 대표적으로 푼 게 OEM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주류 면허가 없는 사람도 주류 면허가 있는 사람의 요청을 받으면 술을 생산해서 납품할 수 있다. 이를테면 우리 수제 맥주 이런 네. 것의 길이 완전히 트였고 그로 인해서 이 우리나라 술 가격도 떨어지고 또 술의 품질도 상당히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